안녕하세요. 그림영법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거침입제와 관련된 최신 판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정리할 주거침입제 관련 판례들인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둘은 부부입니다. 자, 그리고 둘은 공동으로 이렇게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자, 아내인 갑이 남편이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해서 자신과 불륜 관계에 있는 A, 이 A를 이 아파트에 이렇게 불러들입니다. 자, 그런 후에 둘은 간통을 했는데, 이때 이 A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안에 대해서 종래의 판례를 보면,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의 처에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자, 처인 갑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인 이 을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이건 남편의 주거에 사실상의 평온이 깨진 것으로서 A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종래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례가 변경이 되었죠. 자, 어떻게 변경되었냐면,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자,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자, 여기까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 자, 예를 들면 담을 넘어서 주거에 들어오는 것. 자, 이렇게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침입이고, 자, 그리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 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이렇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담을 넘어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런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37년 만에 이렇게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은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함이 원칙이다. 자, 따라서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같은 취지의 판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갑, 을이 운영하는 각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 병을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병이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음식점의 방실을 들어감으로써 갑을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각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다른 손님인 병과의 대화 내용과 장면을 녹화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할 목적으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 여기에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이렇게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들어간 경우, 이건 침입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또 초원 복집 사건과 동일한 사안이죠. 종래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처럼 불법한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 이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었죠. 그런데 이제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이 초원복집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에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은 A 회사로부터 이렇게 스마트 키를 받고 언제든 회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 야간에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회사 문을 열고 회사에 출입을 합니다. 그런 후에 회사 내의 물건을 절취했습니다. 그래서 갑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서 이렇게 기소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갑의 행위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판례를 보면 주거 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으로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갑은 회사로부터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공동 관리자로 볼 수 있으므로 건조물 침입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 이유를 좀 더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한 출입 권한을 부여하는 이상 피해 회사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관리 점유하는 건조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관리 점유하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 임으로 출입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요일 야간에 피해 회사 사무실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예정한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위 사무실에 들어간 것일 뿐, 그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갑은 출입 권한이 있는 자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건조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갑은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건조물을 공동으로 관리 점유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판례를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이 둘은 부부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둘이 불화가 생기는 바람에 갑이 짐을 챙겨서 이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자신의 부모인 A와 B, 이 둘과 함께 다시 이 아파트에 찾아왔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데 아내인 을은 외출 상태였고, 이 아파트에는 을의 동생인 병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문을 열라고 하니까 병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 이걸 걸어 잠그고는 언니가 귀가하면 오세요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이 열린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이 체인형 걸쇠를 수차례 내려치고, 또 A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서
자, 이 체인형 걸쇠가 떨어져 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자, 갑과 AB는 자,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자, 일단 자, 출입문을 손괴한 것. 자, 이에 대해서는 자, 폭처법상 공동재물손괴죄가 이렇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 이후에 갑과 AB가 이렇게 아파트에 들어온 것. 자,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3명이 공동으로 들어왔으니까 자, 정확하게는 폭처법상 공동 주거침입죄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자,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 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 거주자 개개인은 자,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자, 그런데 공동 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거자 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 주거 중 공동 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 의무도 있다. 자, 그것이 공동 거주자가 공동 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자, 이처럼 공동 거주자 각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 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 거주자는 자,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 주거 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자, 따라서 공동 거주자 상호 간에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자,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자,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 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자,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 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 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설령 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자,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을 변론으로 하고 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자, 공동 거주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그 거주지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만큼 자, 다른 공동 거주자, 자, 여기서는 갑을 말하죠. 자, 이 공동 거주자가 거주지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 의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공동 거주자가 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자, 갑이 자,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공동 주거에 들어오는 것. 자, 이건 사전 양해된 공동 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자, 공동 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고 자, 이때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공동 거주자 한 사람이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자,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자,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더라도 자, 이때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때 자,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자, 마찬가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이때 자, 그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함께 들어간 외부인 자, 이 외부인에 대해서도 자,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자, 이 둘은 자, 연인 사이였다가 자,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 헤어진 을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 을의 집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후에 자, 을의 집과 연결된 공동 출입문 자, 여기에 을과 교제할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 자, 이걸 입력한 후에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 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 이제 을의 집 현관문까지 올라오는 후에 자, 다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서 자, 을의 집에 출입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을이 자,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자, 갑이 놀라서 자, 이렇게 도망을 쳤습니다. 자, 이때 자, 갑이 공동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자, 그리고 복도 등에 들어온 것 이게 주거 침입죄가 되는가 하는 건데
자, 판례를 보면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내부에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자,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자, 일단 이 공동 출입문, 엘리베이터, 복도 등도 자,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 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자,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자,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에 해당할 것이다. 자, 그래서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 공동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자, 복도 등에 침입한 것. 자, 이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간단히 복습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 침입죄에서의 침입이란 자,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자, 이게 침입이고 자,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자, 따라서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에서의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자, 불법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라 하더라도 자,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서 각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간 것이라면 자, 주거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 자, 그리고 건조물을 공동 관리 점유하는 자가 자,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라면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자,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자, 이에 대항하여 자,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공동 주거에 들어온 경우 자, 침입으로 볼 수 없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 현관에 출입한 경우 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 복습 자료를 댓글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자,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